Alexa, stop. Marino, you definitely have to stop. Alexa, turn on the lights. 와우. 네. 아니, 이제 이 알렉사의 기능을 보니까 이젠 뭐 개인 비서나 다른 거 없는데요? 뭐 사람 같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집안에서 쓰는 네. 기기가 예를 네. 들어서 얘가 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공지능까지 도입이 됐다. 그러면 네. 사물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네. 그 이상의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융합 기술이라는 얘기인데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합쳐지니까 네. 내가 필요한 서비스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제품이 되고 네. 사실 그 사물 인터넷 본질적인 어떤 의미는 여기 있다고 네. 봐요. 내가 이거를 과연 살 필요가 있느냐. 그쵸. 네. 정말 이게 정말 부수적으로 그런 재미를 위한 그런 단순한 기능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왜냐면 지금 알렉사 보니까 기존에는 왜 음악 재생하다가 집에서 알렉사 소리 꺼, 소리 줄여 이 정도로 봤는데 기능이 한 1000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기능을 한 뭐 1000개 이상이 뭐 확보가 됐고 그러다 뭐 구글 캘린더와도 연동이 되니까 캘린더를 통해서 오늘 일정 뭐야? 아니면은 야 오늘 이거 시내 오후에 약속 있으니까 입력해줘 하면 이것도 입력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피자도 주문도 되고 이제는 이제 누워서 알렉사 뭐 도미노 피자 한 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항상 상시 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많은 기능들이 이제 복합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들고 다니는 거잖아. 네. 전화도 되고. 네. 근데 이제 과연 사물 인터넷 기능 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제품, 네.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이냐. 내가 봤을 때 네.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이게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알렉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인기가 네. 높은 거고. 그쵸.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 사물 인터넷 서비스라고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네. 기존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스마트 홈. 스마트 홈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네. IoT가 참 그 어떤 ICT 산업에서 네.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맞아요. 그때도 한참 스마트 홈 하면서 막 네. 엄청 대서특필했다고 언론사들이. 네. 그래서 막 뭐 무슨 밖에 나가면은 뭐 가스레인지 뭐 그거 가스밸브 잠궜네 뭐 이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 내가 할 말 다 해주네. 정말. 그런 거야. 추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을 네. 뭐 말로 끈다거나. 물론 이제 그런 건 편리할 수는 있겠죠. 예를 네. 들면 우리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분들이 한테 좀 더 특화된 그런 서비스로 거듭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보편적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단순히 어떤 네. 플러스 알파만 가지고는 그쵸. 이게 좀 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네.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조정을 해. 네. 근데 네. 세탁물 들고 어차피 세탁기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넣어야 돼. 예. 네. 그리고 넣고 와서 이걸로 조정해? 더 불편해요. 그쵸. 넣고 다시 와가지고 알렉사 세탁 오늘은 삶기 버튼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웃기잖아요. 내가 어느 세탁기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근데 정말 이제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그쵸. 세탁기는 사실은 동선을 한 번에 줄이려면은 가서 넣고 버튼 누르면 끝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세탁기를 넣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네. 뭔가 갑자기 탈수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생각이 나서 TV를 보다가. 자기가 놀다가 그때는 뭐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쵸.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또 일례로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사였나요? 이제 휴게소마다 IoT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나온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를 보면 그 휴게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울 있죠. 거기 사물 인터넷을 도입을 해서 이 휴게소의 음식 메뉴, 뭐 날씨, 지금 현재 날씨, 고속도로 상황 이런 걸 보여준대요. 날씨요? 날씨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잖아. 그쵸? 자비스? 자비스? 예.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교통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네이버 지도 키면 CCTV 고속도로 CCTV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갈 목적지가 있으면은 저기까지가 어떨까? 저도 CCTV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림픽 좀 막히네? 그럼 어느 구간으로 가야겠다. 미리 볼 수 있는데 굳이 휴게소의 IoT 거울이라
약간 좀 웃겼어요. 다 IoT 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다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울 거요? 보면서 네.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목적지까지 네. 뭐 얼마나 네. 차가 밀려 있는지를 뭐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거나. 네. 뭐 거울 보면서 뭐 부가적인 기능으로 재미있게 쓸 네. 수는 있겠죠. 그쵸. 아, 내가 뭐 집에 갈 때까지 몇 시간 더 가야겠구나. 뭐 그런 것도 좀 상기시켜주고. 그쵸. 아니면은 라바 툰을 보여준다든지. 뭐야 그게? 아니 경기버스에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경기버스나 뭐 이렇게 일부 버스를 보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방송들이 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 승차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뭐냐? 이 서비스 경기버스를 이용하면서 뭐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 했더니 아 라바 너무 재밌다. 다음 편 한 편밖에 안 보여주니까 한 번에 다음 편까지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콘텐츠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IoT 거울에 라바 같은 그 만화를 넣는 거죠. 예전에 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게소에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자 화장실에 작은 일을 볼 때 네. 소변을 볼 때 네. 소변 줄기의 어떤 그 색이에 네. 따라서 네. 당신의 파워는 얼마입니다. 오. 뭐 이런 거. 아니면 건강은 어느 정도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파워만 재미로. 재미로. 그 약간 게임 비슷한 어떤 그런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길 조준해서 뭐 해주세요 하면 거기를 이제 얼마나 세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누가 이렇게 기록 세우면 그거 깬다고 그 휴게소 가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도장 깨기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재미 요소를 부각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필요 요소를 부각시킬 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어떤 네. 그 변화, 네.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관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쵸. 이런 서비스는 재밌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네.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처박히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라는 거죠. 네. 우리 좀 그 기업에서 이런 걸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로 막 만들지 좀 말고. 아니,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모텔 쪽에서도 그렇죠. 예, 스마트 스테이 해가지고 뭔가 좀 진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텔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 모텔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만 한 거 같죠? 키리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네. 어떤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우리 저 숙박업소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필요성에 딱 그 부합하는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네. 뭐냐면요. 네. 우리가 저 모텔 특집할 때 제가 잠깐 그 상황을 묘사를 드렸잖아요.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터에 네. 그 들어가는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뻘쭘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점들을 네. 키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없앴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사물 인터넷으로 극복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확실히 필요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워. 네. 한여름이야. 네. 근데 우리 빨리 모텔 가고 싶어. 그럼 미리 네. 예약을 다 했어. 결제까지 다 했어.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미리 가기 전에 네.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아. 에어컨을 미리 이렇게 폰으로 켜놓고. 아니, 이것도 돼요? 네, 됩니다. 지금 돼요. 야, 그러면은 이제 예약을 했다가 에어컨도 틀어놓고 방문 앞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딱 되면은 인증해서 바로 들어가고. 정말 그러니까 편리하네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굉장히 네. 더운데 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어떤 방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상쾌함. 그쵸. 하는 그. 네. 아. 그게 지금도 돼요, 사실은. 야, 대단하네요. 사물 인터넷 살려면 이런 걸 해야지. 그쵸. 그런 건 정말 괜찮겠다. 너무 특정 기업 광고를 했나? 이게 이제 뭐, 네. 나중에 되면 이게 보편화가 될 테니까. 네. 지금은 뭐 특정 기업이 뭐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쵸. 언젠가는 네. 그 많은 그 숙박업소들에서 이걸 도입을 하겠죠. 그럼요. 이게 편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이제 또 이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9개 업소에서 네. 도입한 시스템인데 한 개 업소에서 안 한다. 네. 말이 안 되잖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아까 알렉사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능들을 다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진짜 IoT 해가지고
그냥 탁상 행정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쪽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들이 나와주면은 정말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고요. IT나 경제 관련해서 이제 다뤘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해당 주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 안녕.